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 순간 빗줄기 사이로 한미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흠뻑 젖어 처참했지만 오랜 세월 간직해온 죄책감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널 버린 죄로 나는 이렇게 벌받고 살아. 유나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행동에 놀랐지만 눌러왔던 독한 말들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저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려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거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오랜 원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텅 빈 단독주택의 낡은 나무 계단에 홀로 앉았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창밖 세상만큼이나 유나의 마음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습기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지요. 유나는 현재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족이었던 외할머니가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유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유나야, 혼자라고 기죽지 말아라.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해야 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지요. 집안에는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만 가득했고 그 따뜻했던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유나는 내성적이었지만 속은 강했습니다. 15살에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를 혼자 감당하며 외로움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늘 정중한 태도와 절제된 감정으로 자신을 감추고 지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 그것이 유나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유나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숨결처럼 알려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수첩을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이제라도 내 엄마를 만나볼래? 그 주소는 유나의 친엄마 한미숙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미숙은 재혼 후 점차 유나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생활비만 보내왔을 뿐 단 한 번도 유나를 찾아오지 않았지요. 유나에게 엄마의 존재는 낯선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 시점 온 동네가 가족의 온기로 들떠 있었지만 유나에게 명절은 세상의 모든 행복이 자신만을 비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이 주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만나러 오겠다고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많이 미안할지도 모르잖아. 그럼 내가 먼저 찾아가 엄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유나의 아주 작은 희망은 그 크기를 더해갔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주소에 적힌 집 앞에 섰습니다. 높고 육중한 대문, 그 너머로 보이는 압도적인 크기의 저택. 그 집은 유나가 살아온 허름한 주택과는 너무나 다른 유리병 너머의 세계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곳이 엄마가 나를 버리고 선택한 세상이구나. 나는 겨우 사무직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엄마는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때 저택 쪽으로 미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10년 가까이 엄마를 보지 못했지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딱 봐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본 듯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집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유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 왔지만 막상 마주치게 되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몸을 숨겼지요. 미숙은 대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낯선 기척을 느낀 듯 미숙은 유나가 숨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유나가 숨어 있는 기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유나에게 꽂혔습니다. 유나를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들이 그녀의 혼란한 마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유나를 이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존재는 엄마에게 환영받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유나는 그 짧은 질문에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저토록 차가운 경계와 눈빛은 유나가 지난 10년 동안 홀로 버텨온 세월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그 부서지는 감정들을 억지로 목구멍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만이 간신히 눈물을 막고 있었지요. 유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눌러 차분함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왜 안 왔어? 엄마의 엄마잖아. 그리고 날 키워주신 분인데 인사라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 유나가 할머니의 죽음을 언급하자 미숙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이 스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곧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는 미숙의 남편 최도연과 최도연이 전부인에게서 낳은 딸 최은지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보고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곧 유나의 정체를 파악한 듯 했습니다. 미숙이 유나의 사진을 숨겨두었다가 도연에게 들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은 사업가였지만 눈빛에서 위선과 오만 그리고 상황을 즐기려는 듯한 냉소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미숙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명절에 귀한 손님이 왔네. 맞지? 당신 친딸. 그 말에 도연의 딸 최은지가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와 흥미가 뒤섞인 시선이었지요.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서 있어? 오랜만에 만난 딸 계속 이렇게 세워둘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왜 그렇게 보고만 서 있어? 일단 들어가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숙을 향한 조롱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의 존재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지요. 유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기묘하다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온몸이 부서질 듯 창백해진 엄마가 있었고, 다른 한쪽 도연과 은지는 상황을 즐기는 듯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에게 이곳은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엄마의 나약함과 세 가족의 아기가 공존하는 기묘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유나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니?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바로 그때 도연이 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랜만에 왔는데. 유나 양이 섭섭하겠네. 유나 맞지? 서운해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요. 도연은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가 유나의 존재를 이 집안의 질서를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유나는 직감했습니다. 유나는 불편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함 속에 사는 엄마의 삶이 얼마나 좋았기에 자신을 버렸던 건지 유나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당당하게 도연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거실에서 유나는 불편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끊임없이 도연과 은지의 눈치를 살피며 노심초사했습니다. 유나는 거실의 모든 장식품이 자신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딸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은근한 멸시와 재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얘가 그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키웠다는 딸이야? 은지는 미숙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유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은지는 유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느라 힘들었겠다. 아참, 너 25살이랬지? 난 27살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근데 여긴 못 타고 온 거야? 이 동네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유나는 그 말의 속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은지의 태도는 유나의 생활 수준을 조롱하고 경계 밖의 사람 취급하는 은유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입은 그 재킷. 은지는 웃음을 참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컬러가 참 예쁘네. 혹시 어느 브랜드 제품이야? 아, 그 가방은 또 어디 거야?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다. 유나는 은지의 무례함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모멸감은 숨길 수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절제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특별한 브랜드는 아니라 보세요. 유나의 말에 은지는 재밌다는 듯 싱글벙글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알아보세인 거. 유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은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유나의 굴욕감이었습니다. 유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끝까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유나가 조롱에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입술만 깨물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선택한 행복이라니. 유나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시간이 지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이었지만 유나에게는 고문실 같았지요. 미숙은 극도로 긴장한 채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은지가 샐러드를 뒤적이더니 갑자기 유나를 향해 생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명절이라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면 돈이라도 필요해서? 유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허, 은지야. 말이 좀 심하구나. 오랜만에 모녀 상봉에 기분이 좋을 텐데, 유나, 양,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는 건 어때요? 미숙은 화들짝 놀라며 도연을 쳐다봤지만 도연은 미숙에게 눈짓으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곧이어 도연은 구구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국간이 왜 이래? 너무 싱겁잖아. 몇 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네. 미숙은 자리에서 움츠러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그러자 은지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솜씨 변함없는 거 아빠도 잘 알잖아. 엄마 요리 연습 좀 해요. 이러다 아빠 바람이라도 피우면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 이 집안의 분위기에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맛이 없다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미숙은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유나를 향해 팔꿈치를 괴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 어때? 은지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유나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이렇게 부잣집에 살고 있으니 좋지? 혹시 돈 필요해서 왔니?
필요하면 말해. 내가 줄 수도 있어. 은지의 말에 유나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절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죠. 입 다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이 집에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건 없어요? 은지는 유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는 척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기본 예의? 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예의를 운운하네? 웃기지도 않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큰 소리야? 미숙은 안절부절 못하며 유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지요. 유나야, 이제 그만, 제발 그만해. 그리고 은지야, 너도 그만해. 미숙은 애처롭게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은지가 미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 편을 안 들고 뭐 하는 거야? 제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잖아. 은지의 눈빛은 당장 미숙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은 다시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미숙은 낮은 목소리로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제발 그냥 내가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응? 그 말을 들은 순간 유나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 사람들을 선택하는구나. 나의 자존심보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이 집안의 평화가 더 중요하구나. 유나는 자신이 이곳에 찾아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기대했던 아주 작은 희망조차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유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유나는 차분했지만 감정은 이미 죽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찾아와서 미안해. 다시는 찾지 않을 거야. 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 유나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엄마는 자신에게 차가운 모멸감만 주었습니다. 유나가 현관을 박차고 마당을 가로지를 때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던 최도연이 유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나 양, 왜 이렇게 황급히 가는 거야? 아저씨 섭섭하게. 도연은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유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도연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앞을 막아서더니 고급스러운 재질의 명함을 꺼내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혹시 돈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찾지 말고 나한테 바로 연락해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유나의 젖은 머리카락을 잡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도연의 손길은 소름 끼칠 만큼 끈적했고 그의 눈빛은 유나를 탐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도연의 손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명함을 내팽개치고 저택의 대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은 미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대문 밖 아스팔트 위를 무작정 달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졌고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모두 흠뻑 젖었습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차가웠지만 유나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상처가 그 한기를 덮었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겠다. 유나의 다짐이 빗물에 섞여 내렸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뒤를 돌아보니 미숙이 빗줄기 사이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유나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유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무너질 듯 유나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미숙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불빛 아래 엄마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명품 옷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공들여 꾸민 머리는 빗물에 헝클어져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당장의 고통과 처참함은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딸을 버린 죄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아스팔트에 이마가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후회와 비탄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를 버린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엄마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야. 미숙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들고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속죄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널 버린 죄로 나는 이렇게 벌받고 살아. 나를 용서하지 마. 엄마를 미워해. 유나는 무릎 꿇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터져나온 원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저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려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거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유나의 절규, 그 외침이 미숙의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최도현과 재혼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죠. 유나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돌아서던 그날, 미숙은 새로운 삶과 안정을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미숙은 재혼 후 곧바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겉으로는 점잖았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했습니다. 폭언은 기본이었죠. 딸 은지는 미숙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끊임없는 압박과 멸시 속에서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친 적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번 폭력과 외도 후 용서를 빌고 다시 잘해주는 척 연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술 때문에 그랬어. 응? 당신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약속해. 그 가짜 희망에 매번 속았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연과 은지 두 부녀의 나쁜 짓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미숙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이 친딸 유나를 버렸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실에 순응하며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무릎 꿇은 미숙의 모습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빚어낸 처절한 회한 그 자체였습니다. 유나는 격렬한 분노와 원망 속에서 멈칫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깊은 고통 속에 갇혀 살아온 한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젖은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엄마. 유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미숙은 유나의 손길에 힘없이 끌려 일어섰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유나를 향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유나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이제 와서 엄마의 불행을 알게 됐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유나는 애써 감정을 절제하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울지 마. 그리고 이제까지처럼 나를 찾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엄마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갈게. 안녕 엄마. 유나는 엄마에게 등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미련을 끊어내려는 듯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엄마도 이 세상에서의 행복도. 유나는 다시금 혼자가 되었지만 비로소 진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운 듯 했습니다. 미숙은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미숙의 몸은 여전히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은지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침묵했던 지난날에 대한 깊은 자기혐오와 이제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렬한 결심이었습니다. 10년간 짓눌러왔던 모든 것을 끊어낼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연과 은지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한 잔인하고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여보, 영화 한 편 찍고 오셨나? 명절에 딸이랑 감격의 상봉이라니. 비 맞은 생쥐꼴이 아주 볼만하네. 은지는 손에 든 잡지를 덮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젖히고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저 거지 같은 딸한테 동정심이라도 느꼈어? 10년 전에 버린 애한테 갑자기 모성애가 샘솟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10년간의 비굴함, 멸시, 폭언을 견디며 쌓여온 인내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몸을 돌려 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처참함 속에서 새롭게 벼려진 칼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 영화 찍고 왔지.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버리고 너희 같은 악마랑 살았던 내 죄를 고백하는 영화. 도연의 얼굴에서 조롱이 사라졌습니다. 뭐? 미쳤어? 그래, 미쳤으니까 이제껏 이 집에서 살았지. 안 미쳤으면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 미숙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10년 전 유나를 버릴 때처럼 독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의 도끼가 이번에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솟아났습니다. 도연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이 미숙의 뺨을 향해 올라가는 순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쳐봐, 쳐보라고. 이제껏 당신 폭력과 외도를 증명할 증거 다 있어. 당신이 내게 해온 모든 짓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뒀어. 당신의 사회적 지위, 명성, 이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까지처럼 해보라고.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미숙이 그저 비굴한 희생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의 역공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은지 역시 충격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미숙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연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숙은 도연과 은지를 뒤로하고 젖은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로소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유나가 사는 낡은 단독주택의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회사를 마친 후 익숙한 피로감과 고독을 안고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성적이었고 할머니의 유언처럼 씩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을 만났던 그날의 기억은 억지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을 거야. 나만 씩씩하게 살면 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발견하고 황급히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 폭우 속에서 본 처참함 대신 단단한 결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야. 미숙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나는 미숙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주저앉을 듯 유나에게 다가섰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내가 떠나던 날 나는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 벌을 받는다고 포기했던 게 아니라 싸웠어야 했는데. 미숙은 울음을 참는 듯 목이 메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야. 이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거야. 미숙은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유나야.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너 결혼할 때까지 내 옆에서 진짜 엄마가 되어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나에게 엄마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유나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유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미숙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 화려한 저택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기에 그녀를 완전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와. 유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은 것은 유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이자 이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집이 미숙의 존재로 인해 낯선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덜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딸에게 밥을 해주는 엄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단출했지만 따뜻한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 유나는 미숙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5살의 엄마에게 버려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보는 엄마의 밥이었습니다. 미숙은 놀라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야, 왜 울어? 맛이 없어? 유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 맛있어. 그냥 국이 따뜻해서. 유나의 눈물은 원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외로움과 자존심으로 버텨온 유나의 삶이 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인해 비로소 위로받고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밥상은 미숙이 엄마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심의 증표였고 유나에게는 세상의 온기가 여전히 자신을 비껴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유나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제라도.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에 씻겨내린 죄책감과 함께 그녀의 가슴에는 딸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희망이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돈이나 화려한 저택이 아닌 가장 평범하고 진솔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두 모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